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러닝팁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박사 전공하신 정기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어떤 무슨 원리, 규정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활 속의 인공지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요즘은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 음성 명령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검색해 주거나 어떤 작동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 주는 내비게이션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거의 인공지능 서비스의 홍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의 삶에 좀 스며들어 있다, 녹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유튜브가 가장 제 생활에 그냥 딱 보면 저장하는 것도 자동 스마트 저장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저장해주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 정의를 한번 명쾌하게 해보고 싶어요. 인공지능 그러면 어떤 인공적인 지능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알파고 이전에는 어떤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조금 더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능적인 것처럼 어떤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더 강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퓨터가 약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능적인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 관련 개념들이 또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했다면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가,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익히고 규칙을 학습하는 머신러닝이 그 안에 있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머신러닝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신경망과 관련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신경망을 통해서 특성을 자동으로 추출해내고 학습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딥러닝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인공신경망,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신경망들이 있잖아요. 뉴런이라고 하나요? 뉴런들이 어떻게 구조화해서 사고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비슷하게 따라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 개념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인공지능 윤리,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윤리가 필요합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은 자동화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과만 보고서는 잘못된 결정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아마존에서 채용과 관련된 거였는데, 이제 기존에 채용된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 남자 사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남자고 여자고 성별은 능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지원자들이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아,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 채용 시스템에서 AI 채용 시스템이
남성을 더 많이 선호했다라는 네. 게 실제 사회랑도 비슷한데요. 네, 네. 그렇죠. 인공지능이 어차피 이 인간 사회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얼굴 인식 시스템이 뭐 데이터의 부족이나 뭐 이런 걸 뭐 혹은 이제 기계적인 뭐 화질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잘못되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잘못 인식을 해서 체포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비자 발급은 뭐예요 또? 네,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이제 비자 신청 때 AI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백인의 비자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요. 유색 인종 신청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비율로 거부가 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사람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와 거의 동의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런 데이터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당연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근데 뭐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특히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보면 이런 잘못된 결정들이나 잘못된 정보들이 점차 이제 좀 줄어들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자, 다음 인공지능도 악용될 수 있죠. 예, 어떤 예들이 좀 있습니까? 앞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잘못 학습한 사례라면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의도를 갖고 나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핫한 이슈가 되었던 이제 딥페이크 사례 같은 경우들, 사실 딥페이크 자체가 나쁜 기능은 아니지만 네, 요걸 통해서 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AI 보이스를 통해서 요 보이스 피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가 아무렇지 않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거네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의 많은 경우들이 자동화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배제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인간이 누가 책임을 질지, 누가 결정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되긴 할 텐데, 가능하면 좀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의심은 아직은 가지고 최종의 결정과 판단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 우리 방송대 학우님들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도구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뭐 학습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들을 받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진짜 내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지.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 이거 그대로 가져다 써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이 있다고 해요. 3대 기본 원칙이 있고 10대 핵심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기본 원칙 어떤 건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인간 존엄성, 그리고 사회 공공성, 그다음에 기술 합목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인간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술의 합목적성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특히 저 사회의 공공선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이익과 어떤 이득이 한 곳으로 쏠리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할 때에도
아니면 만들 때에도 이런 윤리 기준들을 보편적으로 깔아놓고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3대 기본 원칙 기억하십니까? 인간, 존엄성, 그리고 사회 공공선, 기술의 한 목적성인데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10대 또 핵심 요건들을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쭉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인권 보장, 그 다음에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 소수가 소수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양성 존중,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응 마련해야 된다는 침해 금지, 그 다음에 사회 공공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공공성, 그리고 다양한 집단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연대성, 그리고 각자의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개발과 사용의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는 책임성,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노력해야 하는 안전성,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야 한다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아, 네. 10가지의 핵심 요건 쭉 말씀 주셨는데요. 야, 저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삶에서 윤리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윤리 아니더라도 그렇죠.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삶의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따라간다면 저런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 윤리를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인공지능 많이 활용하십니까?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많이 활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요즘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뭐 아이디어를 뭐 얻거나 할 때 좀 인공지능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이디어 도출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기 나오는 기준들에 잘 맞춰서 윤리 기준을 맞추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 윤리 기준은 하나하나 10가지를 생각하면서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저 같은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정보 보호하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생성형 인공지능 할 때 당연히 이제 거기에 학습 금지 기능을 켜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하게 많은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제공하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우님들께서도 앞에 이런 인공지능 윤리 핵심 요건들 쭉 배우셨는데 실제로 AI 활용하실 때 내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거기에 입력을 한다던가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왜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윤리의 기준들 꼭 생각하시면서 AI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한 이유 잘 들으셨죠? 이제 인공지능 우리의 삶 속에서 거의 스며들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준들 꼭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